이번에 할 게임은 연화 파이어워크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1,500원입니다. 장례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리는 심상찮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라고 하네요. 블로거 퓨처라마님의 한글 패치를 통해서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화권 게임은 또 스토리를 보는 맛이 있는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게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 게임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픽션입니다. 그렇군. 그런 거였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막을 아마 띄워놓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군. 어째서 시동이 꺼진 거지? 명형, 신고자가 아직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전에 일단 놔두죠. 그게 급한 게 아니지. 방어는 원래부터 우리 소관이 아니었잖아. 지금 문제는 시동이 꺼졌다는 거지. 육반장님이 차가 퍼진 걸 알면 욕을 한 사발 먹겠군. 육반장님은 상냥하시던데요. 너는 막 정금 와서 육반장님을 잘 모르나 보구나. 순찰 중에 차가 퍼진 걸 알면 분명 야! 차 정비 잘하라고 했잖아. 민중을 위협하는 범인을 추적할 때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결과가 상상이 돼? 그러니 우선 수리해봐야지. 내 장기니까. 명형 수고하시네요. 동료끼리 수고는 무슨. 이런 선전행이 곧 나갈 것 같군. 리숭 건전지 좀 찾아줘. 거리에 상점이 있을 거야. 예. 30분 전 청담읍의 한 가정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중 관에 불이 났다. 신고자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화라고 진술했다. 상부에서는 나와 명형을 파견해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것이 내가 형사가 된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다. 자동 저장 완료.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15 같은 역할이죠. 초짜인데 인턴 같은 느낌인데 형 없이 어떻게 갑니까 도대체. 근처에 보면 상점이 있을 거야. 제가 차를 고치고 형이 가시면 안 될까요? 벽에 있는 글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학을 배우고 미신을 부수자. 청담읍은 폐쇄적인 산골 마을이라 미신이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했지. 여기 자전거 세워져 있고 자전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긴 왜 붉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 위 있는 종이를 태운 채가 가득한 그릇에 어렴풋한 불꽃이 남아있다. 계십니까? 막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시죠? D형 건전지 하나 주세요. 자, 2위안입니다. 건전지 획득. AAA 사이즈나 AA 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D형 건전지네요. 여기 상점 주인분 계십니다. 날씨 청백한데 여기 병원이나 가시길. 우선 건전지를 가져다 주자. 상점 주인이 방금 흘겨봤는데 인상에 비해서 기분이 별로 찝찝한 느낌이 드네요. 형 건전지 사왔어요. 형? 명형 건전지 사왔어요. 고마워. 나는 차를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현장으로 가서 상황 좀 파악해줘. 정근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이곳에 익숙해져야지. 예.
아주 막 시키시네요 그냥. 장례식은 읍 중심에서 치러지고 있으니까 쭉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알겠니? 노려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차 고치고 싶다. 장례식은 오른쪽인가? 여기는 방금 지나가지 않았었나? 점점점. 그러게요. 같은 곳을. 여기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여기 하긴 뭐 저도 개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나면은 어느 정도는 귀엽습니다. 말티푸 하나 키우고 있는데 벽에 피가 묻어 있네요. 담벼락에서 소동색 피가 배어나오고 있다. 벽이 아야합니다. 이게 뭐지? 담벼락에서는 소노색 피가 배어나오고 있고 그 위로 지폐 2장이 붙어있다. 이건 아까 건전지를 샀던 돈인데 어떻게 된 거지? 아까 건전지 D형이 2위 아니었거든요. 지폐 2장이 붙어있네요. 여기 아픈 벽에게 지폐를 붙여주고 이제 고쳐주었더니 구독자를 물어다오는 그런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곳인데 벽에 녹으로 가득한 문이 나타났다. 오, 섬뜩하네요. 되게 빛이라고 적혀있는데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왕씨라는 이제 왕씨의 상점 주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병으로. 그래서 물건들이 도착했다고 해요. 이것저것 이제 도착을 했는데 10월 18일이네요. 이틀 전 낙관인데 설마 신고자가 말한 게 상점 주인의 장례식이었다는 건가? 그럼 아까 상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란 거지? 점점점. 상점 주인이 계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탁자 위에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촛불이 하나 놓여있다. 촛불 획득. 초에 불을 붙일 방법을 찾아보자. 아까 편지에 촛불 2개를 뭐 배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예. 이제 잘 보이네. 우선 방을 조사해보자. 음산한 종이 인형은 갑자기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종이 인형이 손에 장부를 쥐고 있다. 좀 이제 왕씨 주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인데 다른 왕씨가 물건을 빌렸었네요. 값을 지불했고 또 다른 분이 또 무언가를 샀고 지불했고 장부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있는데 10월 20일 오늘이죠. 10월 18일이 아까 왕씨가 돌아가신 날이고 이제 10월 20일 이틀이 지나고 나서 주인공 린이 배터리 2개를
배터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외안을 납부했죠. 날짜가 오늘. 어떻게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장부 획득. 일부 물품은 메뉴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X키를 눌러 메뉴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오, 피가 나왔어요. 이거 꼭 강시 같은데. 오이씨. 네, 노려보던 인형이 쓰러졌습니다. 더 볼 게 없고요. 문이 사라졌네요. 문이 사라졌다.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빚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의 소유물을 이제 가져가면은 빚이 되는데, 예,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는 이야기네요. 재앙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빚 획득. 게시판에 부고가 붙어있다. 청담초등학교 교사 양년 27세의 별세하였습니다. 상가 부고를 올립니다. 청담읍 정부 문화교육실. 이름이 적힌 곳이 검게 칠해져 있다. 청담시는 알겠는데 청담읍이네요. 또 반복되고 있고. 그릇에 오른 포탄 불꽃이 남아있다. 담벼락에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지전이 2장 붙어있다. 지전 획득. 지전도 돈의 일종이죠. 그릇에 얼은 풋한 불꽃이 남아있다. 지전을 그릇에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여기 쓸 수 있네요. 지전이 타올라 재가 되었다. 앞쪽의 길이 잘 보이는데. 자동 저장. 이거 돈 지폐 같은 거를 불에 태워서 재가 되면은 죽은 자한테 이제 보내준다,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잣돈이라고 치고서는 이제 죽은 자의 눈두덩이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타올라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고인이 무슨 소리가 나는데? 가도 되나요, 여기?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 가면은 큰 병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내 준 거구나. 고마워. 유족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점점점. 우선 현장을 조사하자. 탁자 위의 촛불이 붉은 빛으로 흑백 영정을 비추고 있다. 방금 상점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흘겨봤던 아저씨죠. 향이 3개 있고요. 촛불 2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지점 같은 게 있는데. (119) 점점점. 어느 곳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관 위에는 전화기가 놓여있고 선을 따라가니 수화기가 관 속에 들어가 있다. 최근 걸었던 번호는 110. 접수 시간하고 비슷하군. 누가 여기서 신고를 했나 봅니다. 어느 곳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관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니 겉에 입은 옷이 불타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관 안쪽은 연기에 그을려 매캐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의도적인 방화가 여기서 일어났죠. 이건 화약 냄새인데 어째서 관에서 나는 거지? 어느 곳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관 주변.
구멍 근처의 화환과 종이 인형은 연기에 검게 그을렸지만 불에 탄 흔적은 없다. 발화점은 분명 관 아니겠군. 불길이 밖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전화기에 손 지문이 있는데 1하고 0하고 이렇게 글자에 가려 있지만 찍혀 있습니다. 110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112랑 119가 따로 있어서 방화 사건이랑 범죄 사건이랑 이제 각각 조사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10으로 다 통합을 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조사 종료. 그래서 아까 푸념을 했죠. 왜 방화 사건인데 자기들이 투입되냐고. 현장이 조금 이상한 게 일반적인 화재가 아닌 것 같은데. 정영한테 상황을 알려줘야겠다. 이 앞은 막혀있다. 쓰러지는 거 아니죠? 이게 피 묻어있는 인형인데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쿠. 주변이 흑백으로 바뀌었어요. 영정사진처럼 색이 이제 채도가 없어지고 있는데 여자분이 계시는데 마치 이것은 없어졌네. 전형적인 교사의 모습이죠. 아까 부고 기사에 여선생님 교사분께서 또 사망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곰돌이처럼 생겼는데. 길에 관이 나타났다. 화환이 길을 막고 있다. 계산대 위에 제투성이의 장부가 놓여있다. 10월 20일 피 묻은 손바닥 자국. 오늘이죠. 너도 죽어라. 네. 빛. 빛이 참 많이 적혀있는데 너는 탈출할 수 없을 거야. 오. 영정의 빛이라는 글자가 가득하다. 시뻘겋네요. 아주 돈에 못 죽어서 안달난 상점 주인이죠. 형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만 놔두고 혼자 꼴을 빨다니. 점점점. 파이어워크 연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딜 보는 거야? 온통 새하얀 안개. 안개 말고는? 차가 있어. 검은색 연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가까이 가고 싶지만 자꾸만 멀어지고 있어. 그 차는 누구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차가 보내는 건 내 아버지. 리순. 네, 명희 형님이죠. 드디어 깨어났구나. 여기는 보건소? 제가 어떻게 여기에? 기억 안 나? 장례식장 근처에서 기절했잖아. 기절. 놀라게 하고 말이야. 그래도 보건소가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이 이미 진찰했어. 그냥 잠든 거라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래서 걱정 끼쳐드렸네요.
괜찮아. 네 상황은 육반장님이 얘기해줬어.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도록 해. 예. 그렇지 정형. 장례식의 화제는 어떻게 됐어요? 책임자한테 물어보니 타담한 지전이 화한 위에 떨어졌다더라. 하지만 제가 조사했을 때는 관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못 본 거야. 관은 열리지 않았어. 책임자를 추궁해보니 그 사람도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던데. 어쩌면 어린애가 장난친 걸지도 모르지. 사건 발생 시 다른 사람은 현장에 없었습니까? 응, 고인은 상점 주인 왕금제인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인색해서 친척들과 일찍부터 연락하지 않았었고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읍내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준 거야. 이순, 사건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도록 해. 예. 전화가 울리네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시죠? 여보세요? 여기 짜장면집 아닌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단무지 아니요? 상대가 전화를 끊었다. 수액거리 위에 익숙한 포도당 수액이 걸려있다. 어렸을 때 이유 없이 열이 나곤 했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무당이던 할머니는 나는 팔자가 사나워 천성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건드리기 쉽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뵌 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한마디를 남겼었다. 네가 귀신을 부르는 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나중에 경찰이 되면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할머니가 직업운을 되게 잘 보시네요. 다음 보도는 현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9월 15일 청남읍에서 어느 일가족 4인이 숨진 채 발견. 가장인 전모씨와 아내인 하모씨, 손녀인 전모씨가 쥐약으로 죽었고 며느리 조모씨는 목을 메고 살자했습니다. 경찰의 추측으로는 며느리 조모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다른 3인을 독살하고 목을 매달아 살자.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니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텔레비전 옆에 열쇠가 하나 놓여있다. 녹이 쓴 열쇠죠? 보건소 열쇠 획득. 열쇠로 문을 열었다. 챕터 1 더 텔레폰. 형사님,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지요. 옆경사님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선생님, 오늘 일은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요. 참 낯설어 보이는데 막 정근 오신 건가요? 예, 어제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은 습기가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죠. 잠시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담배 한 대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피울 줄 몰라서요. 신기하시네요. 제가 아는 경찰분들은 모두 엄청나게 피우시던데 어느 노련한 형사님은 사건을 조사할 때 담배가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되게 솔직합니다, 주인공이. 그렇군요. 아,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건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두세요. 항상 읍내의 노인들에게 담배를 줄이라고 권했는데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걸 알면 안 되잖아요? 옆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옆집이 왕금제 씨의 상점인가요? 그렇긴 한데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례식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요. 왕금지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되었다는데 저는 시체를 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 힘들겠네요. 아니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담배를 연기를 뿜죠. 읍내 사람들은 시체가 흉측한 것이 마치 귀신이 들려 죽은 것 같다 하더군요. 귀신이요? 그건 우선 얼마 전에 있었던 몰살 사건을 얘기해야겠네요. 전씨 집안의 사건이죠. TV에서 봤습니다. 예, 사건 후 왕금재 씨가 교차해서 며느리가 미쳐서 온 가족을 죽였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모두들 왕금재 씨가 며느리를 욕해서 귀신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사니 그런 건 믿지 않지요. 아무도 왕금재 씨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긴장으로 인한 발작이 아니 형 티발 씨야? 그래도 돼? 전원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가서 보도록 하죠. 어두운 게 싫으시면 문 밖의 검은 승합차에 양초가 있을 거예요. 예. 자동 저장 완료. 엄청 깜깜하죠. 그렇네. 여기가 약국이었네요. 옆에 이제 상점 주인이 건전지를 줬었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길에 있다. 시트 옆에 양초 몇 개와 라이터가 놓여 있다. 양초 획득. 은은한 불빛 속으로 승합차에 실려있는 폭죽 몇 상자가 보인다. 보건소차에 왜 저런 게 있는 거지? 점점점. 이곳과 장례식장은 멀지 않으니 어쩌면 여성 선생님이 화재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거 폭죽으로 관 속에 넣어서 이제 불장난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방화 사건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여기 승합차에도 거미줄이 있습니다. 진짜 폭죽놀이 한 건 아니겠지? 여기 21이라고 20 적혀 있네요. 벽에 무언가 걸려있던 흔적이 있다. 윤곽을 보니 감사패 같아. 감사패를 왜 뗐지? 이거 거미줄을 촛불로 태우는 거구만. 모든 공포 게임은 그렇죠. 촛불로 항상 거미줄을 지집니다. 문은 두꺼운 거미줄로 덮여 있다. 거미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손으로 친다. 거미줄이 상할 정도로 튼튼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거미줄은 강철만큼 튼튼하죠. 촛불로 태운다. 거미줄을 모두 불태웠다. 버드나무네. 고향집에도 비슷한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게 MC 집안의 근원이니 가문의 평화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거 아버지와 할머니는 참 죽이 척척 안 맞는군요. 아버지가 묻히는 날 버드나무는 마치 우는 것처럼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여기가 차단기구만. 차단기에 전선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타서 끊어졌지만 다른 하나는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다. 퍼즐이군요. 퍼즐은 또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끊어진 곳과 하나는 또 안 끊어진 곳이 있는데 파란색이 끊어져 있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왔다. 오. 당신은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오신 거죠? 사건이요? 점점점. 새로 오셨나요? 얼마 전에 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청남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있는 진청사기예요. 한 달 전 제 학생인 전방방과 그녀의 가족들이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당신들은 오히려 방방이의 어머님이 가족을 죽였다고 의심했죠. 제가 아는 한 그분이 방방이를 해쳤을 리 없어요. 무슨 근거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슨 증거를요? 제가 신문사에 갔을 때까지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진 선생님은 교육자이시니 곤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곤란해하실 거예요. 저는 수사대 형사 임리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처에 있을 테니 번호 따려는 거죠. 귀찮은 일이 생기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점점점. 알겠습니다. 빨간 우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아니 그나저나 학생 이름이 방방이가 뭡니까? 방방이가 방방 뛰고 싶게. 여기서 쓸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고하세요. 여러 사람이 죽은 사건이니 상부에서도 중시했겠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우선은 전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자. 누가 있네요. 창문을 통해 흐릿한 그림자가 보인다. 딱 기다려라.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네. 다음은 전시 몰살 사건에 대한 괴소문으로. 동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건 후 7일째 되는 날 동네에 한밤중에 전화 너머에는 마치 무거운 물건이 매달린 듯 줄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게다가 전화에 표시된 번호가 모두 전씨가 운영하던 공화마트. 경찰은 사실 물건의 성문이라고 일축하며 버티지 말 것을. 전화가 울립니다. 이거 개소문에 나오는 것과 같죠? 이 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다. 공화마트에서 온 거면은 놀랄 텐데. 여기입니다. 여기죠. 전화 화면에 음성 기록 2건이 표시되어 있다. 여보세요? 엽경산씨십니까? 수사대입니다. 전씨 일가 사건은 들으셨을 겁니다. 목격자가 말하길 전향영의 며느리 조서연이 사건 발생 30분 전 당신의 보건소에 갔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훔쳤는지, 무슨 약을 샀고 그때 정신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즉시 회답해서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님, 역경사입니다. 조소연 씨는 사건 전에 확실히 보건소에 들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이 심해서 기침약을 사겠다고 했었습니다. 조소연 씨는 약을 사고 바로 가셨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진료하던 분들도 모두 보셨고 처방 영수증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연락하셔도 됩니다. 수상하죠. 문 밖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차가 장례식장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은 밤에 장례식장에 가서 무엇을 하려던 거지? 약사 선생님이 제일 의심스럽네요. 마지막에 며느리가 갔던 곳이니. 이 앞은 지륵처럼 어두워서 갈 수 없다.
여긴 어디지? 멀리 보이는 봉분이 어둠 속에서 유달리 더 음산해 보인다. 경찰 통제선이 길을 막고 있는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녹화를 한번 끊고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